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학농민혁명과 남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석규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란,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파트 2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남도라는 주제로 전라남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든가, 역사로부터 학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것은 곧 남도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요. 최근에 민주화가 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들여다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남도와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1995년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이어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게 2004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정해졌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되었던 근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차로 봉기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그런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봉건 사회를 변혁하고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대규모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대로 가는 길을 열었고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항일 투쟁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동학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난리를 피운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농민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지나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체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운동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동학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농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한편에서는 동학보다 농민이 더 중요하다 해서 1894년 농민전쟁이라는 표현 또는 동학농민전쟁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다가 2000년에 특별법이 정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조금은 중립적인 그런 내용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념시설들이 설치되고 유적지가 정비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63년에 황토현에서 동학난이 아닌 갑오 동학혁명 기념탑이 건립이 됩니다. 여기서 농민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이건 조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2004년에 비로소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 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도 개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갑오 동학혁명 기념탑이고요. 여기서는 농민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황토현 전적지 정화기념비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긴 하죠. 아마 성이 동학농민혁명에 가장 앞장섰던 전봉준과 성이 같았다는 걸 계기로 만든 것 같은데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 기념비의 뒷면에 이 비를 세운 대통령의 이름이 시민들에 의해서 깎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이 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교조신원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진 않고요. 전사에 해당하는 거죠. 교조는 이제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을 말하는 것이고, 최재우 선생은 64년에 그야말로 순교를 하죠. 따라서 동학이 뭔가 자유롭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조의 억울한 죽음이 신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조 신원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반봉건 반침략 운동으로 연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크게는 반봉건 1차 봉기, 두 번째 반침략 2차 봉기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집강소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침략 2차 봉기 이후에는 농민군 순환기로 수많은 농민들이 무차별적인 살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 먼저 교조신원운동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차가 광주 3례 집회, 2차가 광화문 복합 상소, 그리고 3차가 보은 금구 집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사를 거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고분밀란에서 1차 봉기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1894년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농민전쟁이,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었던 그 과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관람하는 그런 순서입니다만, 이걸 보더라도 이 정읍, 즉 고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농민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발통문입니다. 사발통문은 보시는 것처럼 사발을 엎어놓고 그 주변에 동그랗게 이름을 썼죠. 즉 이것은 누가 주모를 했는지 주모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고, 결국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한 몸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1차 봉기 하기 전에 주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한 거죠. 그 결의의 내용이 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라. 즉 고부밀란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조병갑의 탐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그리고 군수에게 아첨해서 인민을 침악한 관리를 격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하라. 이런 얘기까지 사발통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부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석보죠. 그래서 만석보를 기념하기 위한 비입니다. 즉 고부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석보를 어디에 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념비고요. 이것은 동학혁명 당시에 백산이라는 곳에서 창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혁명의 첫 지휘소죠. 혁명의 첫 지휘소가 설치되고 농민군이 총집결했던 그 백산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987년에 세운 것이고, 여기에 백산의 경문이 있습니다. 제폭구민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동학농민혁명 전체의 구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4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않는다라든가,
그다음 충효를 온전히 한다든가 외양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고 병을 건드리고 서울로 진격해서 권기를 멸하라 이런 등의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죠. 동아농민혁명 전체 전개 과정입니다. 제1차 봉기 여기서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됐는데요. 무장에서 일어나서 전주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한평을 거쳐서 장성에서 전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봉기인데요. 1차 봉기에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조선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는데 이걸 빌미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큰 실수죠. 잘못이죠.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우려한 농민군은 정부와 빨리 화약을 맺고 해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나 일본이 군대를 파견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군대를 해산한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그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6월 21일 날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정부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 내정 간섭에 나서는 그런 그 비법적이고 그 다음에 무례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예상과 달리 일본이 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과 우리 그 당시의 정부군이 이 농민군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농민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전주 화약을 맺고 직강소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일본군의 행태를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항일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군은 이에 격분해서 항일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9월 10일 2차 봉기에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2차 봉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전투는 공주에서 있게 되는 우금치 전투입니다. 여기 농민군의 진로, 그 다음에 관군 및 일군의 진로가 있는데 양쪽에서 와서 결국 우금치에서 그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불행히도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의 열세가 가장 컸겠죠. 그래서 여기서 큰 패배를 당하고 전세는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동아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봤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 동아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정하는 그런 과정을 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죠. 그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념 행사를 진행했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께서 동아농민혁명 기념사를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 기념사의 내용에 사실 당시 정부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어서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의의가 나와 있고요. 반복은 민주주의 운동,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 최초의 반월세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동학농민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미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동학을 이끈 천도교가 15명이고 그 중에 9명이 동학농민군 출신이었다라고 해서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광주학생독립, 4.19, 5.18 그리고 촛불혁명까지도 동학농민혁명의 맥락 속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념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약속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김구 선생 알다시피 하나의 접주였고요. 또 최근에 영화까지 나왔던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함경도 산골에서 포수노도를 할 때 남쪽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항일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